4월 2일부터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관세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를 밝혔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특히 미국은 지난해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 가운데 자동차 관련 적자가 약 1,470억 달러로 전체의 15%에 이릅니다. 적자액이 1,000억 달러를 넘는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도 25% 혹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관세 카드로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미국 내 업계와 물가에 대한 당장의 충격을 감안한 듯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업주들이 연락을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We want to give them time to come in because, as you know, when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ve their plant or factory here, there is no tariff. So we want to give them a little bit of a chance. 하지만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촘촘히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You cannot move these assets overnight. You can't shift supply chains overnight. You can't move production overnight.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해 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해선 관세를 어떻게 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시장에선 불안 요소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국은 수출량은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미국에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모든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물린다 해도 생산기지 역할인 멕시코를 빼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제 생산 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더 많거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불리할 수는. 미국이 발표한 25% 관세율은 앞서 업계가 전망한 10%대를 훨씬 웃돕니다. 실제 적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1, 2위인 반도체엔 25%보다도 높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시한은 현재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오늘 방미길에 오른 기업인들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위기도 기회도 있죠. 한국과의 협의가 미국에도 이롭다는 걸 설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에 먼저 당근을 제시하고 큰 피해는 협상으로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수입 중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부 공공기관이 충분히 계획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받고 싶어하는 조선, 국방 분야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패키지 딜도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반도체 파이팅!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진짜 일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 공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하면서 반도체법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야 대표와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합니다. 추경과 맞물려 반도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이대로라면 위기라는 건 모두 공감합니다. 삼성 반도체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 걸까? 지금 반도체 52시간 예외 적용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관계자가 주축이 돼 쓴 이 보고서는 52시간 때문에 부지런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30분만 더 일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퇴근해야 하니 해외보다 연구 개발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법을 풀어주고 지금은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우리 산업이 중요하잖아요. 국가가 경제에서 뒤떨어지면 우리 소득이 줄어들어요. 반면 근무 시간 연장이 진짜 해결책이냐고 되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연구개발 인원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면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가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고도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과 대조한 겁니다. 미국에서 받는 임금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요. 사람을 갈아넣는 식의 그런 생산성 향상은 60년대, 70년대 방식이지 오히려 인재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정치권이 불을 지핀 근로시간 문제, 조선, 건설 등 다른 제조업계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